미국이 중국 기술을 대표하는 화웨이를 거래 제한 기업으로 지정한 지 어제로 한 달이 됐습니다. 미중이 양보 없이 맞서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의 고민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는데요. 경제 불확실성도 짙어지면서 사람들은 안전자산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월요일에 오아시스 함께 해주시는 박연미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미국의 집중 견제 속에 이 화웨이가 노트북에 이어서 이제 폴더블 스마트폰 출시까지 연기했다는 보도가 나왔네요. 네, 이달 12일에 그 신형 노트북을 내놓을 수 없게 됐다. 이게 공식적인 입장이 나왔고요. 네. 왜 그랬냐고 물어봤을 때도 뭐 이유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미국이 우리 기업과 거래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생산이 어렵다. 그래서 출시 계획도 현재로서는 장담하기 어렵다고 얘기를 했고요. 예. 그 폴더블 폰의 경우에도 뭐 자체적으로는 OS도 만들고 있다. 구글에서 또 다른 라이센스를 구해서 앱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구하려고 한다. 뭐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만 네. 역시 미국 거래가 어려워진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 5월 15일에 사실상 미국 정부가 화웨이를 적이라고 규정을 한 뒤에 딱 한 달 만이잖아요. 예. 한 달 안에 그 화웨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주력 상품들의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사실 화웨이는 그동안 여러 차례 자신감을 표출해 왔는데 이번에도 뭐 비즈니스는 평소와 다름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장에서는 조금 이 부분을 다르게 보고 있는 것 같죠? 네, 어제 나온 한국 화웨이의 보도자료예요. 네. 오늘 보도를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뿌린 자료인데 사실은 비즈니스를 평소와 다름없이 할 때는 평소와 다름없다고 강조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친할 때는 우리가 친하다, 우리가 베스트 프렌드라고 강조할 필요가 없는 것과 네, 마찬가지인데요. 굳이, 예.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한국 화웨이의 자료를 보면 일단 우리가 제재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업을 종전과 변함없이 하고 있고 법률도 잘 지키고 있는 회사다. 또 나아가서는 파트너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거고 우리를 따돌리지 않겠다고 한 나라 내지는 아직은 따돌릴지 말지 결정 안 한 나라가 독일, 프랑스, 러시아 같이 되게 많다. 이 부분을 네. 강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저는 여기에서 화웨이가 참 급하구나 눈치를 챘던 부분이 네. 콜롬비아대 교수가 국내 언론, 그러니까 미국 안에 있는 언론하고 인터뷰한 내용, 그리고 버밍엄대 대학 교수가 대학 안에서 대학 신문에 기고한 내용, 이런 네. 것까지 발췌를 해서 우리 편 들어주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고 강조를 하거든요. 샅샅이 긁어왔다는 느낌이네요. 그렇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괜찮다는 걸 보여줘야 할 만큼 괜찮지 않은 상황이란 얘기죠. 예. 자, 이 통신 장비 시장에서 화웨이가 제재를 받으면서 우리 기업이 득을 봤다고 해석될 만한 통계도 나왔습니다. 자, 그래픽 보시면요. 지난해 4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이 5G 무선 접속망 시장 점유율입니다. 삼성전자가 37%로 화웨이를 제치고 지금 1위를 차지했네요. 이게 이전과 수치가 많이 달라진 겁니까? 네, 종전까지, 그러니까 3분기까지의 통계에서는 삼성전자가 저중에서 4등이었어요. 네. 세계 그 통신장비 시장 점유율이 6.6%였으니까 지금 5배 넘게 올라간 거잖아요. 여기에는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미국이 화웨이가 장사 못하도록 발목을 잡아준 덕분에 시간을 벌어주는 동안 삼성이 열심히 장사를 했던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네. 또 한 가지가 1분기에 통신장비 시장에서 시장을 넓혀간 부분이 대부분 5G 시장이거든요. 예, 예. 그런데 아시아하고 태평양을 중심으로 70% 이상 장비 판매가 늘었단 말이죠. 그런데 국내에서는 사실상 거의 100% 5G 관련한 장비를 삼성전자에서 사들이고 있고요. 네. 미국에서도 그 버라이즌이나 AT&T 같은 대표적인 통신 기업들이 삼성에서 장비를 사서 5G 서비스를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과 한국이 누가 먼저냐 원조를 다투고 있는 그런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양쪽 시장에서 삼성이 선전하고 있는 것, 이 선점 효과도 한 몫을 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상황으로 볼 때 이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가졌던 소기의 목적은 달성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충분히 많이 괴롭히고 있다라는 평가가 가능한데 네. 그렇다면 미국 전체의 승리이냐 트럼프의 승리이냐 이건 좀 구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화웨이라는 기업은 68개 자회사와는 달리
그 화웨이 자체는 상장 기업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 화웨이는 주가가 떨어진다 이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에요. 반면에 화웨이가 수많은 부품들을 사들여왔던 그 미국의 상대 회사들, 퀄컴, 버라이즌, 마이크로소프트 등등의 회사들은 다 상장사잖아요. 네. 그러면 이 회사들은 시장에서 주요 고객사하고 비즈니스 할 수 없게 됐으니까 네. 실적 전망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기업의 경우에는 일단 정부가 하지 말라고 하니까 장사를 안 하고 있는데 예. 이 상황이 장기화됐을 때 미국 기업에게 결코 좋지 않을 거고요. 지금 현재 주가는 좀 어떻습니까? 현재 주가도 가장 최근 시장 상황을 보면 마이크론 같은 그런 회사들이 뭐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들인데 네. 5% 이상 주가가 하락한 것으로 네. 나타났고요. 1분기 내지는 연간 실적 전망이 종전하고 비교해서 20% 이상 떨어진 곳들도 있습니다. 네. 자, 우리 기업들도 사실 문제인데요. 이 국내에도 화웨이 제품 사용을 줄이겠다라고 선언한 기업이 나왔죠. 네, 대표적인 회사가 한화그룹 계열의 한화테크윈인데 네. 이 회사는 CCTV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파는 회사거든요. 그리고 방산 기업이기도 합니다. 네. 방산 기업이고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면 당연히 그 안전성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기도 한데 예. 사실 속내를 좀 들여다보면 이 회사가 국내 1위 업체이긴 하거든요. 근데 물량의 3분의 1 이상을 미국에 갖다 팝니다. 그러면 미국하고 거래가 끊겼을 때 회사 상황이 아주 어려워질 수가 있죠. 예. 그리고 방산 기업이라는 특성상 미국하고 척을 질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중국에도 사업장이 있고 미국에도 그 뉴저지에 사업장이 있는데 전략적으로 중국 시장보다는 미국을 선택한다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무역 분쟁의 불똥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기업들에게도 튀기 시작했다. 좀 이렇게 봐야 될까요? 사실 튀기 시작한 지는 좀 됐고요. 예. 타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편을 들 수가 없잖아요. 네.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통신장비 시장에서는 반사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만 네. 화웨이라는 회사가 그 5개, 중국의 5대 고객사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 이쪽에 팔았던 그동안 디스플레이 같은 것들은 못 팔게 되기 때문에 예. 반사 이익도 있는 반면에 손실도 있어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1분기 매출의 절반이 중국에서 나왔는데 물량을 더 달라고 해도 줄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고 사실 우리가 정말 무서워해야 할 부분은 세컨더리 보이콧 그 규정이거든요. 네. 미국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미국이 거래하지 말라고 한 나라 혹은 기업하고 적극적으로 거래한 기업이나 정부에 그에 준하는 불이익을 주는 예, 거잖아요. 예. 그러면 삼성이나 SK하이닉스 등등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은 아주 전략적인 고민을 해야 하는 그런 시점이 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엇갈린 의견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미중 무역 분쟁이 이렇게 국내 경제에 미치는 여파가 큰 만큼 정부가 어떤 좀 가이드라인이라도 제시를 해달라. 이런 목소리가 있는 한편에 또 이 너무나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정부가 그냥 섣불리 나서는 게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다. 이런 목소리도 있는데 이 문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정부의 역할이라는 게 지금 대놓고 미국 편 들어라, 중국 편 들어라 할 수는 없겠죠. 네. 하지만 앞으로는 표정 관리를 하면서도 뒤로는 뭔가 기업들을 부지런히 챙겨줘야 하는 게 또 정부의 역할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기업 측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정부가 사실상 우리를 좀 방치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런 불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을 좀 살뜰하게 챙겨줄 필요는 있는 시점인 것 같고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고 해도 예컨대 우리가 과거로 시간을 좀 돌려보면 대이란 제재를 할 때 미국에서 그 대북제재 조정관을 오래 했던 아인혼 같은 사람들이 네. 한국에 들어와서 눈에 띄게 우리가 만족할 만큼 원유 수입량을 줄이라고 압박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그 한국 기자들이 물었던 것이 도대체 얼마가 상당한 양이냐 여기에 대해서 옥신각신했던 네네.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우리 정부는 어떤 스탠스를 취했냐면 읍소를 했어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란산 원유에 그 치중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 그 읍소를 통해서 어느 정도 좀 숨쉴 공간을 마련을 하거든요. 네. 지금 우리 정부의 의지에 따라서 상황을 급변할 수는 없다고 없겠지만, 해도 네네. 할 수 있는 건 해야죠. 뭐 일각에서는 어느 쪽에 확실히 줄을 서야 한다라든지 읍소가 아무 소용이 없다라든지 이런 뭐 무용론이 나오기도 하는데 전 그건 되게 위험한 생각이라고 보고요. 네. 티나지 않게
하지만 중국과 미국을 오가면서 우리가 읍소하는 그런 것들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안 하는 것은 괜찮지만 지금의 상황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이런 좀 우려가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거죠. 얘기가 기업에서 계속 나오는 건 사실 좋지 않은 신호죠. 네. 자, 이렇게 경제 상황이 혼란스럽다 보니까 이 대표적인 안전자산 금값이 날마다 오르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금값이 지금 1g당 5만 1,370원. 이게 지난주에 거래된 가격이고요. 네. 오늘 방송 직전에 보니까 5만 1,162원 정도. 지난주보다는 소폭 떨어졌습니다만 네. 뭐 굉장히 크게 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그 2014년 3월에 한국거래소가 금시장을 개설했거든요. 예. 그 이후에 그램당 가격이 가장 높은 수준이고요. 지금 이 한돈, 우리가 과거에 한돈이라고 표현했던 네. 그만큼을 사려면 올해 1월에는 17만 3,400원 정도면 살 수가 네네. 있었는데 지금은 가격이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것처럼 19만 원 이상을 줘야 살 수가 있고요. 네. 오늘 가격, 시장에서 얼마에 거래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니까 실제로 소비자가 구매할 때는 20만 원을 약간 더 줘야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게 뭐 값만 오른 게 아니라 거래량도 크게 늘었다고 하는데 이 글로벌 경기 상황과 금값은 어떤 연관이 있는 겁니까? 일단 글로벌 경기 상황이 좋을 때는 금 시장이 조용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 사람들이 거의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시장이 금 시장이거든요. 네. 이건 그 한 10년 전으로 시계를 돌려서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예. 간단하게 이해가 되실 텐데 그때는 20만 원을 훌쩍 넘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그 돌반지 시장에서 반돈짜리 반지 네, 혹은 그랬죠. 반지를 대체하는 봉투가 등장하기 시작한 게 그 무렵이에요. 당시에는 온수당 금값이 900달러에서 1,800달러까지 올라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연중 금값이 2배가 올랐다는 얘기인데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느냐? 첫 번째는 아무도 믿을 수 없다. 어떤 투자처도 안심할 수 없다. 주식시장도 그리고 달러에 대한 신뢰도 바닥에 떨어져 있었고요. 주요국들이 돈을 무한정 풀기 시작합니다. 네. 돈을 풀기 시작했다는 건 이건 중앙은행은 통화 증발이라고 부르는데 네. 이걸 더 발행하게 되면 그냥 앉은 자리에서 자산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화폐의 가치도 믿을 수가 없다 보니 변치 않는 것, 금으로 가자 해서 금값이 그렇게 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나오고 있는 그 금리 인하설도 분명히 금값에 영향을 주고 있겠네요. 그렇죠. 금리가 만약에 뭐 실질적으로 인하된 것과 마찬가지로 시장에는 선반영이 돼 있다는 평가도 있는데 네. 금리가 오른다는 건 돈값이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굳이 돈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돈을 은행에 맡길 필요도 없겠죠. 이때는 대체할 수 있는 투자 수단을 찾게 되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그게 금, 그리고 또 한쪽으로는 그 장기 안전자산으로 보는 채권 시장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금이라는 게 사실 일반인들이 쉽게 사고 팔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인데 그렇게까지 수요가 몰린다고 하니 이게 어떤 시중에 부동자금이 아주 많다. 이런 쪽과도 연관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게 볼 여지도 있죠. 그 투자를 하고 싶은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인데 네. 이걸 어디에서 좀 캐치할 수가 있냐면 금괴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시중 네.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골드바 현물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아주 주요 상권들 광화문이나 여의도나 직장인들이 많고 돈이 많이 모이는 그 지점들에 골드바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네. 합니다. 해서 현물을 사시려면 그 재고가 남아있는지 그 은행 지점마다 전화를 해보고 가야 살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은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투자처를 찾아서 헤매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예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죠. 네. 자, 마지막으로 이달 말 열리는 이 G20 정상회의가 어떤 무역 분쟁의 돌파구가 될지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금값도 그러면 좀 변동이 될 수 있겠네요. 여기에서 만약에 뭐 그럴 가능성이 아주 커 보이진 않습니다만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굉장히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해서 향후에 어느 정도 우리가 종전은 아니더라도 네. 휴전의 상황이 길게 갈 수 있다고 보면 금값이 좀 안정될 수 있는데요. 일단 현재 상황만 놓고 봐서는 시장에서 금값은 추가 상승의 여력이 있다. 이쪽에 베팅을 하는 부분입니다. 네. 자,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한 월요일의 오아시스, 화웨이를 둘러싼 미중 무역 분쟁의 현 상황, 그리고
금값 상승 소식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